오늘은 김자훈 변호사님 모시고 정말 이 문제가 되는 정통망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법정 투쟁을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싸움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 변호사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열에 대한 저항은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수호청년연대 대표 김자훈 미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미국 변호사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미국 국적? 미국 국적 아닙니다. 예. 저 대한민국 군대도 다녀왔고요. 예. 오직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그런 미국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 변호사신데 지금 이렇게 이제 주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법적 투쟁을 할 때에 어떤 옵션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 출연한 목적에 맞는 헌법 소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이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소원을 청구하게 되고 헌재에서 이것을 위헌으로 판결하게 되면 이 개정된 부분들이 전부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본질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정통망법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그 정통망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손해배상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님께서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일반 분들이 어떤 불법 정보 혹은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유통하셨다고 하셨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5천만 원까지 그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사실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입증할 필요 없이 법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인정해 주겠다고 한다면,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럼 내가 너 한 5천만 원은 그냥 한번 쓰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좌파 세력들은 항상 서민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기득권과 권력을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예. 손해배상 입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손해배상이 보통 입증되는 경우는 뭐고, 근데 이 정통망법은 왜 추상적이라고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손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법원에 누구를 고소를 하거나 어떤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도 일반인들이 서로 내가 이거 증거 갖고 왔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네가 나한테 이만큼 손해를 입혔으니까 배상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국가기관에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거에 맞는 증거를 확보를 하고 그걸 법원에서 결론을 내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그 측면에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한번 맞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 측면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 변호사기 때문에 미국 헌법의 수정헌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수정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영국 국왕의 독재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에 대한 어떤 신앙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거를 만약에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면 사실상 그 믿음은 구체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고 그 뜻을 맞출 수 있고, 그럼 그 다음부터 연대, 결사, 집회 이 모든 자유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말할 권리가 아니라 내 양심을 지키고 내 삶을 표현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이고, 모든 자유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통신망법은 굉장히 심각한 것은 많이들 손해배상에만 초점을 맞추시지만 사실상 검열 산업체를 형성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검열 산업체.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대형 플랫폼들이 간혹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삭제하곤 했지만, 이제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율 규제 의무라는 것이 생깁니다. 대형 플랫폼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불법 정보이거나 허위 조작 정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들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민간 플랫폼이 이거를 규율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따르면 방미통위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단체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일명 사실확인단체라고 하는데요. IFCN이라고 하는 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이라고 하는 일개 시민단체의 어떤 인증을 받고 공신력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미통위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도 지원하고 협력 사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들이 이 법에 따르면 이 사실 확인 단체들과
공개 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개 협약인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면 사실 확인 단체들이 그걸 광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페이스북, 우리는 인스타그램, 우리는 유튜브하고 공개 계약을 체결했고 우리가 앞으로 이 전문성을 가지고 표현들을 검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정리해서 보시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플랫폼은 아니 우리는 자율 규제 의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시키니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아니 자율 규제 의무다. 우리 개입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사실 확인 단체들은 아니 우리 국제적으로 IFCN의 인증을 받은 단체다. 그럼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국민의 입은 틀어막힙니다.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도 이제 여러 고소 고발이나 이런 걸 당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공신력 있는 법원의 증거 수집과 또 판단을 통해서 그게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형 플랫폼들의 규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또는 불법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대형 플랫폼에서 알아서 사전적으로 검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투명성 보고서라는 거를 6개월마다 한 번씩 공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 사실 확인 단체들이 제기한 어떤 신고에 대한 조치, 뭐 수익 제한을 했다든지 계정을 폐쇄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를 자세히 적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게 하나씩 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IFCN에 어떤 단체들이 그럼 등록될 수 있는 거죠? 그거 등록이 굉장히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돈만 내면 할 수 있고요. 지금 얘기되는 게 뭐 JTBC가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미국도 보니까 보통 좌파 언론들이 그게 포함되어 있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IFCN 인증 마크를 받고 이게 진짜야 가짜를 가를 수 있는 그 단체들이 막 양산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좌파 위원회 정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항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인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모호하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 확인 단체 그런 단체들도 사실은 작용화된 단체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정부와 어떤 그 모종의 어떤 어떤 교감 같은 걸 하면서 또 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니까 정말로 사실을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IFCN 인증 마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얼마든지 가짜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법적인 공간에서 엄격하게 사실을 다투는 게 아니라 무자비하게 그냥 막 가짜 낙인을 찍고 엄청난 표현의 자유에 침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미국 변호사로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국법만 보면 이게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유럽연합에서 DSA라고 하는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는 그 법이 이미 입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실 확인 단체 이거를 그거에서 가져온 겁니다. 유럽에도 Trusted Flaggers라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이후에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그 단체들이 신고를 하고 다니면 그러면은 그게 플랫폼의 자율 규제겠습니까? 당연히 유럽연합에서 원하는 어떤 표현들만 유통시키고 그런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JTBC 같은 기관이 만약에 대표님 같은 이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들을 검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그 언론사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편향됐다라고 평가받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사실을 검증한다라는 것이 넌센스고 제가 원래 고발당하는 것도 전 몰랐는데 정통만법 위반으로 계속 고발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도 이 수준에서 고발받는 건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은 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들어갑니다. 저 같은 유튜버 말고 일반 국민들도 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엄청나게 신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법이 불법 정보의 범위를 개정을 했는데요. 그 불법 정보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혐오, 차별, 선동 이런 정보를 유통하면 그것도 불법 정보가 됩니다. 근데 그 항목들이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국가, 인종, 지역, 뭐 사회적 신분, 소득 등등 쫙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혐오라는 거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차별이라는 거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선동이라는 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조금 세게 말하면은 그건 처벌 대상입니까? 아니면 더 강하게 말해야 됩니까? 제가 예를 들면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면 강하게 말한 것이고 뭐 붉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강하게 말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유럽 연합도 그 디지털 서비스 액트도 비슷합니다. 불법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고 그 EU 회원국 법이나 예. 유럽연합법에 어긋나는 정보를 그냥 다 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심각합니다. 이게 포괄적인 만큼 많은 대상들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소원의 단계를 밟으실 텐데 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헌법재판소 또한 지금 작용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과연 법적 투쟁의 승리의 가능성이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청년 주도로 30만 명을 모아서 이 헌법 소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헌재에는 역대 최대 규모 헌법 소원 관련된 전시물이 있습니다. 예. 그게 광우병 선동 아하.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출력물들을 쫙 위임장을 뽑아가지고 오. 그거를 마치 헌재를 기념하는 사건처럼 제시를 해놓은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와. 왜냐하면 예.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자유의 어떤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하고 예.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 전시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곳에 예. 어떻게 무지와 억압의 상징인 광우병 선동 사태의 그런 출력물들이 전시되어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만 명 이상의 예. 청년들을 모아서 어. 표현의 자유를 그 상징으로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좋네요. 예. 저희가 청년들끼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신 예. 국민대 법대 이호선 교수님하고 아, 예. 그다음에 이제 건국대 황도수 교수님 어. 이 대헌법학자들이십니다. 예. 사실 그분들께서 저에게 먼저 제안을 주신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 이거 할 수 있다. 어.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작용화되어 있어도 예. 너희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모아 온다면 우리가 대리인단을 맡아서 반드시 뚫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설령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헌재에 저희 청년들이 30만 명 이상으로 세력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미래의 주권자로서 우리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정도 목소리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조건 해야 되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저렇게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함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일반 예. 참여할 수 있고 네네. 저희가 지금 고정 댓글로 이렇게 링크를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접속하셔가지고 또 이따가 라이브 끝나면 또 고정 댓글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기 뭐 실시간으로 이제 참여자 숫자가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몇 명,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이렇게 기자회견 하셨고, 그죠?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던데. 맞습니다. 예. 이것도 정통마법 관련해서.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2026년 7월 7일 예. 개정 정통망법 시행일에 맞춰서 이진수 의원님과 함께 12개 청년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청년단체들은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예. 서울에도 있고 경기에도 있고 저기 영남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심지어 광주에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준숙 의원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고요. 채널A가 웬일인지 이준숙 의원님은 예. 빼고 저희만 잘라서 아. 속보로 예. 내주는 바람에 오. 약 50만 회 정도 저 많이 영상만 바뀌었네요, 또. 기록을 예. 했습니다. 아, 예.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그 이런 국제연대의 필요성도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정통망법이 겨냥하는 게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면서도 동시에 또한 그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뭐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 정통망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과 어떻게 좀 연대를 하면서 쌓아나가면 좋겠습니까? 아, 예. 그것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그 단체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미국에서 가장 큰 보수 법률 단체 중에 하나인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 단체는 국무부하고도 연결이 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단체고요. 예. 그 단체에서 정통망법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그 단체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예. 유럽 연합과 인도 이쪽에 국제적인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예전부터도 사실 억압하는 독재 정권 세력들과 예. 맞서는 최전선이었지만 이제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럼 자유가 아시아에서 무너질 것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 저희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국 최대의 어떤 예. 보수 법률 단체에서 네.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미국 정가랑 커넥션이 있는 맞습니다.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네.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정말 법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도 정말 많이 느껴지고 이게 미국과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싸워줄 전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추후 그 중요한 활동 같은 것도 하시는 게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 헌법소원 링크에 보시면은 예. 서명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예를 들면 검열에 대한 제보 센터를 저희가 중요하네. 만들어 놨습니다. 예, 굉장히 왜냐하면 이 검열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모아야 우리가 검열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컨텐츠들이 맞습니다. 검열되는지 알 수 있고 예. 또 예를 들면 정책 제안을 하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든 백서를 만들 수 있고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께서 그런 제보를 주시면 사례를 선정해서 대한민국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든지 어떤 심리 상담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링크 안에 제보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억압하는 세력과 이기려면 이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 캐치프레이즈도 검열에 대한 저항은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인데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 어떤 억압과 그런 엄격함을 이기는 것은 사실 건강한 웃음입니다. 네. 수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뭐 억압해? 난 그래도 표현할래? 나 하고 싶은 말 할래? 웃으면서 넘길래? 이거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서 그 힘을 모아주시면 그럼 저희의 웃음소리에 이 이재명 정권은 묻혀버릴 것입니다. 예, 그런 것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것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변호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예. 돈을 받고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은 그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면 수익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그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상담을 직접적으로 해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례에 대한 제보를 주시면 제가 그걸 모아서 일반 법리로 풀어서 라이브 등을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종종 모시고 이렇게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오늘 슈퍼챗 쏴주신 분들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마칠 때 원래 좀 이런 순서가 있어가지고. 예. 저 매일 보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서상진님 감사하고요. 이프라미스님, 앵그리맘님 감사합니다. 네, 자유에렌님 감사합니다. 네, IMUPA님 감사합니다. 허채원님, 434님 감사합니다. 네, 63천지 삐까리님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아이디가 다 깜찍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푸야님 감사하고요. 네, 순대국님 감사합니다. 님 감사합니다. 켈리킴님 감사합니다. 앨리스킴님 감사합니다. 그린보이님, 그다음에 또 서상진님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링크에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코아님, 모든 자유의 수문장인 표현의 자유 맞습니다. 네, 비비님, 정부도 신고되나요? 정통만법으로 역고발하자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정통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해야 되지만 쟤네들을 질릴 때까지 정통만법으로 좌파들 한번 고발해보자 한번. 맞습니다. 법 왜곡죄 그것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계속 질리게 만드는 거죠. 그죠? 질리게 네. 만드는 겁니다. 단어 하나 다 떼가지고 그냥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김어준도 저걸로 뭐 정통만법으로 고발당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고발 예, 당했고요. 예, 저한테도 그 예. 소위 진보 대학생이라는 예. 분들이 전화 오셔서 예.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표현의 자유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정정하게 말씀드린 게 그 이재명 대통령 녹취록을 그러면은 좀 검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또 그분들이 은근히 따뜻함에 약합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니까 예. 젊은이 뭐 나중에 난 동의하지 않지만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끊으셨어요. 마지막에 큰 웃음 주시네. 네, 전화하십니다. 그럼 전 다 받아들입니다. 고수시네요. 이렇게 네. 화내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이제. 야. 쟤네들도 이재명 녹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죠? 젊은이 뭐 이런 드립치면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컴플렉스님 감사하고요. 예. 이랑년님 감사합니다. 예. 너무 멋있으세요. 김정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SDF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놀란 거는 말씀을 굉장히 조리 있게 또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변호사님이시니까 확실하게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제가 궁금한 게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보장되어 있는데 네네. 그러면 미국은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면 일정 선을 넘었을 때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고발할 수 있나요? 예,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예. 그 무제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거를 다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의 자유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입니다. 예. 종교의 자유 같은 경우에 내가 신을 예배하고 내 양심을 지키고 예배 전도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만약 내 믿음에 따라 사람을 죽인다고 나 할 거야 한다면 그것도 종교의 자유로 현실 국가에서 그걸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도 똑같습니다. 예. 폭력을 지나치게 부르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 예. 그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에서 갑자기 불이야! 라고 외쳤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뛰어나가다가 서로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제한돼야 되는 것이죠. 아, 예. 그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제약을 가할 수는 있지만 그걸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국가가 준 어떤 권리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 천부인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이제 공익 관련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미국은 너무나 자유의 나라인 것이 예. 예를 들면 BNN이라고 하는 베이비 뉴스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둘이 이제 장난치고 놀고 하는 그런 걸 하면서 예. 바이든 대통령을 비꼬고 예.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축켜 세워주는 CNN을 비꼬아서 만든 예. 컨텐츠 회사인데요. 예. 아무도 그거 고소고발하지 않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좌파 예. 어떤 폭력 분자들이 아닌 이상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민사회의 어떤 정치 문화, 표현의 자유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요. 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예. 이제 저는 대표님을 한국의 찰리 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큰일 납니다. 예. 예. 찰리 커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 저랑 같습니다. 저는 아직 사무실도 없고 이제 이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찰리 커크가 정말 자기 팔로워가 없을 때 어떤 대학교에 가서 그냥 책상 하나 펴놓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물어보셨습니다. 너 이런 거 왜 하니? 너 때문에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상처받잖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찰리 커크가 대답한 게 어머니 대화를 안 하면 폭력이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걸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럼 상대가 인격체로 안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상황과 목적을 상정하고 확립된 그런 천부인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대화했을 때 폭력이 줄어들고 예. 우리가 충분히 자유를 보장받았을 때 공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견제를 받을 수 있고 정부가 또 바로 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헌법 1조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 아무 말이나 해 이게 아니죠. 공동체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네. 또한 어떤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게 참 잘 장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폭넓게 자유가 보장이 되고 네. 또 그다음에 또 보면 심각한 어떤 의도를 가진 가짜 네.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뭐 폭넓게 또 인정이 되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직관적인 예시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뉴욕에서 9.11 테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맨하탄에서 학교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텍사스로 이제 옮겼고 그랬는데 그 지금 시장이 이슬람입니다. 아이고야. 맘다니가 어떻게 시장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된다면 이슬람적인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고 사회주의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만약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면 그 사람 시장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가 미국에서는 그만큼이나 보장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사실 3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슬람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도시의 시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그 발상은 굉장히 오만한 것이고 소위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표님 느끼시겠지만 표현이라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과 각도와 삶의 맥락과 어떤 문화적인 그런 거에서 오는 겁니다. 예. 간단한 예시로 한국에서는 그 까마귀가 흉조고
까치가 길조입니다. 일본에서는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그럼 뭐가 사실입니까? 어떤 게 허위고 뭐가 진실입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참정권 문제도 이거에 의해서 굉장히 검열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증명된 상태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거 반드시 검열할 겁니다. 실제로 김진 앵커라는 채널 A 앵커가 12만 그 틱톡 계정 선관위 비판했다가 정지당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문명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근대화의 축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어렵게 세팅이 되고 발전한 것이 대한민국과 이제 미국의 역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돌고 돌아서 좌파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평생 권리와 자유를 얘기했었던 그 좌파들이 이제는 그 권리와 자유의 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파가 굉장히 스마트하게 싸워야 되고 맞습니다. 또 전문성이 있는 인재들이 많이 길러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중요한 싸움을 하는데 또 우리 김정은 변호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감사합니다. 법조인으로서 중요한 투쟁에 앞장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표님. 든든한 지원군을 우리가 확보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오늘 봐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우리 변호사님 모시고 또 중요한 얘기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